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이었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서 조직적인 작전 지휘를 했을 것이다. 네. 이런 주장으로 5.18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보수농객 지만원 씨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사자인 지만원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의 의미가 본인으로서는 더 남다르실 텐데 어떻게 이 의미를 평가하십니까? 네, 일반 언론들에서는 제가 표현한 글이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글이다. 네.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네. 상당한 연구와 근거를 가지고 네. 역사관을 5.18에 대한 역사관을 표현한 거다. 근데 그 역사관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997년도에 12.12 5.18에 대한 역사가 뒤집혀졌습니다. 네. 또 2003년도에 4.3 역사가 또 뒤집혀졌습니다. 제주도 4.3. 예.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뒤집혀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 제가 한 10년 정도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냐 하면은 1996년 7년에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이 있었는데 수사 기록하고 재판 기록이 전부 18만 쪽이라고 해요. 예, 엄청나고. 대한민국에서 18만 쪽을 고무골무로 끼고 6년 동안 해서 다큐멘터리 역사책을 이거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사 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네. 요게 1, 2, 3, 4권 1720쪽이고. 네. 이것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요거를 이제 압축해달라 해서 요거를 압축한 게 상하권이 이제 있고. 9권으로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총 6권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요 책은 뭐냐 하면은. 솔로몬 앞에서는 5.18. 예, 북한에서 발간된 대남공작 역사책들을 네.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예. 5.18 광주에 절대로 북한 특수군이 왔다 하는 것을 증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 2003년도에 이제 뒤집혀진 4.3 역사책. 네. 여기에 이제 이 표현이 지워지지 않는 오역의 붉은 역사 제주 4.3 반란 사건. 예. 이것이 제가 4.3 사건에 대해서 내리는 사관입니다. 네. 예, 역사관이죠. 역사관이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역사관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한 것이지, 예. 그냥 명예훼손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판결이, 1, 2심 판결이 이제 전부 이제 무죄로 나왔는데, 네네. 그 의미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5.18이 민주화 운동이다. 근데 민주화 운동에, 이라고 하는 개념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네. 5.18 단체들이 서울에까지 와서 린치를 강하고 폭행을 강하고 이랬어요. 네. 그 다음에 광주 검찰이 그냥 데려다가 광주로 데려다가 서울 사람을 광주로 데려다가 또 광주 재판사들이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광주 구치소 네. 구치소에다가 이제 가두고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2002년도만 해도.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과격한 다른 사람들한테 들릴 때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는 역사관이지만은 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5.18에 5자만 거론을 해도 이제 머리를 쪼개놓는다, 도끼를 가져간다, 이런 험한 얘기가 이제 들렸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니까 5.18에 대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이제 마음껏 확보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원심을 확정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만일에 1심 재판 판사들이 3번을 바뀌었습니다. 3번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판사는 기피했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 사건 자체를 회피했다. 회피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합의부가 구성이 돼서 이제 했는데, 이거를 2년에 걸쳐서 15번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1심 재판장이 하는 소리가, 피고인은 지금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언제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예. 언제라도 구속될 수 있다고요? 예,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예. 재판장이. 예. 예. 그러니까는 이거 그 재판장이 얼른 들을 때는 이건 해괴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들린 거예요. 제 말이. 처음에 네. 예, 박사님을 대면했을 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제 막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예. 만일에 거기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 하는 심증을 갖게끔 재판장으로 하여금 갖게끔 못했으면은 저는 또 구속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1997년에 대법원이 이 역사 판결을 한 것을 1심, 2심에서 다시 그걸 뒤집을 수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피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설득이 된 측면이 있다라는. 그렇지만은 이제 말씀이시군요. 언론의 자유는 확실히 확보가 돼요. 네. 예.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도 계속 그런 그 글을 좀 쓰고 계신데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라는 부분하고 하나하고. 두 번째는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내려왔었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부분인데 두 가지. 자, 예. 근거를 좀. 그러니까는 이거를 읽으면은 네. 이건 진짜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로구나. 이렇게 인식 안 할 사람 전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북한 특수군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할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여섯 편의 책을 탐독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수사 기록은요, 1980년대 수사 기록이나 1995년도의 수사 기록이나 똑같아요. 문제는 이제 판사의 판결이 소위 네. 해석이 이제 정반대인 거예요. 15년 동안의 차이가 이제 예. 세월이 그렇죠. 지나서 차이가 이제 해석이 네. 달라졌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수사 기록을 이제 보면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수사 기록을 보면은 김대중은 그 1980년 4월 10일, 그 다음에 5월 1일, 5월 10일 3차에 걸쳐서 북악파크에서 사람들을 막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북악파크요? 24명을 막아가지고 그 혁명 내각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 혁명 내각. 그래가지고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10만 군중 모였잖아요. 여기 고무돼가지고 16일 날 김대중이가 1980년 5월 15일. 네. 5월 16일 그 다음 날 김대중 씨가 민주화 촉진 선언이라는 걸 제2차 민주화 촉진 선언이라는 걸 했는데 네네. 만일에 5월 19일까지 현 내각이 총사퇴하고 네.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5월 22일 날 정오를 깨서 전국적으로 이 검은 리본을 달고 폭동을 하겠다. 네. 이렇게 정부에 대고 이제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그런 소리를 듣고 국가가 그 가만둔 국가도 아니죠. 그러니까 5월 17일 날 밤중에 전부 잡아간 거예요. 그게 5.17 조치입니다. 네. 아니, 조치죠. 이거는 1980년 기록이나 1995년 기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수사 기록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그 근데 김대중 1980년에 재판장의 해석과 같은 수사 기록에 대해서 1995년에 내린 재판장의 해석이 달랐다는 거죠. 예, 놀라지 마십시오. 1995년에 이제 1995년 8월 17일 날 이제 그 검사가 이런 레포트를 이제 내놨어요. 네네. 네네. 2년 동안 연구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했는데 1997년 대법원 판결 결과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5.18 시위대는 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모인 결집체다. 네. 준헌법기관이다. 음. 이런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탄압한 것은 내란이다. 네. 또 5.18 시위는 이 헌법 수호 세력인데 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조기에 진압한 것은 네. 내란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예.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란 목적 네. 살인죄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됩니까? 네, 네. 이거는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 판사가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예, 알겠습니다. 네. 소설가 황석영 씨가 이제 광주 5월에 민중항쟁 기록을 썼는데요. 예. 이분하고 맞짱 토론을 제의를 하셨어요. 예.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황석영이 1985년도에 쓴 책입니까? 책입니다. 네, 지금 광주 5월 민중항쟁 기록. 예. 어둠을 넘어 예. 시대의 어둠을 넘어. 유명한 예. 책이죠. 풀빛 예. 천사.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이거 북한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이거 대입인데. 조선노동상 출판사. 이게 대입인데. 광주의 분노요.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1982년도에 조국
출판사가 발행한 책인데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그 북한 조국 통일사. 예, 이게 대남공작, 1982년. 예, 대남공작 역사책입니다. 요거 두 개를 전부 발췌해서 종합한 책이 이 책이에요. 아, 그렇다. 네네. 그러면 이 책은 전부 북한의 시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이 책이 교과서예요. 5.18 교과서야. 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전부 요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전부 가짜예요. 제가 여기서 쓴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맞짱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맞짱 토론에 어떻게 황성희가 이런 북한 책을 베껴가지고 이걸 쓸고 있고 이것이 전 국민에게 5.18에 대한 교과서가 될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석영 씨가 1989년부터 91년 사이에 윤희상하고 같이 북한을 갔어요. 김일성 초청. 방북했었죠. 예, 윤희상하고. 뭘 했느냐 하면은 북한이 5.18 영화를 만들어. 우리는 2007년에 화려한 휴가를 만들었지. 예, 예. 네. 거기는 1991년에 상영이 됐어요. 북한의 5.18 영화가. 북한판 5.18 영화. 예. 네. 그게 이제만 님을 위한 교양시야. 아, 그 시나리오를 황석영이가 썼고, 네네. 그 배경음악을 윤희상이가 깔았는데, 네네. 그 배경음악이 뭐냐?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 두 개는 뭐냐 하면은 이 두 개를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 미군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라요. 네. 이 영화를 보면 네네. 이 책을 봐도 불타올라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보자.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짱 토론을 예. 제안하신 것이다. 예. 네. 답변은 왔어요, 박사. 안 왔어요. 그 전서부터 했는데 답변 안 했어요. 아, 꾸준히 이제. 프로를 여러 번 했는데 예, 안 왔어요. 네. 예. 한번 그 토론이 성사돼서.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정말 사실관계를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가지고 예, 예. 엄밀한 사실관계만 가지고.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자리가 한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홍원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